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간디자인처 장진승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간디자인처에서 건축물 부분, 건축물 설비 부분 기획과 설계,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K-워터 제로에너지 구축,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정책과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 리모델링의 개념, 공사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현황과 새로운 녹색 건축 기술에 대해서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앞선에서도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실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GDP 경제 성장이 증가함에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에너지 다소비 국가, 다소비 저효율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에너지 원단위 측면에서는 OECD 내 최하위 수준입니다. 산업별로 다른 나라와 틀리게 철강, 석유, 화학이 강점이다 보니까 그런 산업에서의 소비 증가, 또 건물 부분도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정도가 차지하는데 매년 2% 남짓 수준으로 계속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부 건물 통계 올해 자료를 보면은 전국 건축은 731만 동이라고 합니다. 동이 매년 0.5%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면적이 3% 증가할 때 건물 내 에너지 소비는 3.4%가 증가해서 면적 대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효율이 안 좋은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은 건물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나타나서 향후에 신축과 구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 향상시키는 일이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보면은 18년 기준년도 대비해서 건물 부분에서는 5,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요. 이 부분 상향안을 보면은 2030까지 3,500만 톤으로 32.8%를 줄이게끔 목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목표 강화를 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빌딩과 구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공사도 제로 에너지 빌딩 구축 계획을 준비를 했는데요. 17년부터 법제화가 준비가 돼서 산자부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그리고 19년도에 제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 그리고 2000년에 VIP의 탄소 중립 선언 이후로 우리 공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 구축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내용은 향후 신축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 1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되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인증을 받게끔 의무화에 정책 부응을 하고요. 기존 건물 162동에 대한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 에너지 빌딩과 그린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적인 뼈대가 되는 건축의 건축 설계적 요소, 단열 보강, 기밀 성능 향상 등의 내용이 있고 액티브 요소로는 설비적인 요소로 고효율 기기의 채용, 재생에너지의 도입 등의 설비적 설계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물에서 필요한 소비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가 같은 탄소 중립 넷제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1등급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점진적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제로 에너지부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밑에 표에 보시면은 제로 에너지 레디, 니얼리 제로 에너지 빌딩, 넷제로 플러스 에너지 빌딩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 나라의 현실적인 여건과 정책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통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무화 로드맵을 보면은 14년부터 시작돼서 기반 구축과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만드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2025년이 되면 이것이 민간에도 강제적인 규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노후 건축물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130% 정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 건물이 우리나라의 약 75%가 모두 해당이 돼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또 예산적인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조를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면은 건물 성능과 에너지 소비량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너 에너지 빌딩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는 패시브 요소, 액티브 요소,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패시브 건축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라파에 이제 많이 좀 대중화되어 있는데 건물에서 사용되는 단열 효과를 최대 극대화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루려면은 패시브적인 요소, 환기, 기밀, 단열, 채광 같은 것들의 건축 요소가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액티브 요소는 고효율 보일러, 조명, 폐열 회수 장치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들이 채용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건물의 태양광, 수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재생에너지가 융복합돼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패시브 기술 건축적 요소로 보면은 단열 효과와 외단열이 있고 내단열이 있습니다. 근데 외단열이 훨씬 더 단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이 로이 복축률이라고 해서 굉장히 창호에서도 외벽에 가깝게 열 차단 효과를 누리는 그런 고효율 창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기술로서 옥상 녹화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옥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식물이 가지는 증산 효과, 냉각 효과로 냉난방 에너지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큰 사진이 세종 정부청사입니다. 세계 최대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원형 모양 타이어 모양이 애플 캠퍼스, 애플 파크입니다. 여기도 옥상에 설치된 건 아닌데요. 주변을 녹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 태양 전지를 통해서 제로 에너지로 건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패시브 기술 다음으로 액티브 기술로서 액티브 기술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효율에 해당되는 LED 조명, 보일러, 폐열 회수 환기 장치 등이 채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폐열 회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사용한 오염된 공기와 신선한 공기가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서 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없어서 역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기술에는 지금까지 패시브, 액티브, 재생에너지들이 제로 에너지 빌딩에 채용이 됐을 때 그 성능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도 액티브 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엔 신재생에너지로서 대표적으로 건물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채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수열, 풍력, 연료전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을 보면 태양 재생에너지 이용하는 것은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태양광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사례에 보면은 건물이 현재 8월 달에 준공 예정인 낙동강 유역 본부 사옥입니다. 남측 인면에 BIPV와 옥상에 옥상 태양광이 설치가 됐고요. 각각 128kW와 105kW에서 에너지 자립률이 30% 이상 되는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 인증을 받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BIPV 기술은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라고 해서 모듈이 발전 기능과 건물의 건물 외장재로서의 기능을 합친 복합 시스템입니다. 향후에 제로 에너지 빌딩이 계속 등급을 올려서 의무화를 만족하게 될 때 BIPV 기술은 점점 발전하면서 그 채용 비율도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수열 에너지는
물은 여름철에 대기에 비해서 5도 정도 차갑고 겨울철에는 10도 정도 따뜻합니다. 그럼 물과 대기의 온도 차를 열펌프,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담화하는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냉방의 경우에는 실내에 더워진 열을 히트펌프를 중간을 매개로 해서 열 방출을 통해서 효과를 누리고, 반대로 난방의 경우에는 열로부터 열을 얻어서 열을 흡수해서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채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소규모 풍력도 지금은 현재 적극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풍력은 10kg에서 100kg급에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풍력 적지가 아니어서 대관령이나 제주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 적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건물에 채용되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 사업에 해당되는 수평형 프로펠러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수직형, 그림에 나오는 사보니우스형이나 다리우스형을 채용하게 되면은 풍량과 풍향에 관계없이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향후에 긍정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빌딩에 채용이 되는 패시브, 액티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로에너지를 취득하는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됩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건축적인 부분이죠. 에너지 절임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이 20% 이상 한전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스마트 모니터링이라고 했던 뱀스나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가 설치돼야 됩니다. 건물에서 쓰는, 건물 자체에서 쓰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하고, 그 에너지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평가해서 평가기관에서 에코2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건물이 가진 설계 도면에서의 스펙을 싹 넣게 되면은 평가 결과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요구량과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 해서 에너지 잔류율까지 싹 나오게 됐습니다. 이 결과로 해서 인증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인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로에너지 빌딩과 그린 리모델링 내용을 통해서 공사 제로에너지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증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흥정수장 통합관리동이 제로에너지 빌딩 예비 인증을 받았고 1등급입니다. 소양강 댐 4호기 5등급으로 취득하였고요.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으로서는 온산정수장, 세종관, 어린이집, 물사랑 어린이집, 나머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우리 K워터 제로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서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예비 인증서,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 결과물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본인증을 위와 같은 모습으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로에너지 빌딩은 지금 현재 경기 서남권 시흥정수장 통합관리동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융합 구현해서 설계에 적용해서 현재 건물 제로에너지 에너지 자립률을 131%로 해서 이와 같은 사례는 플러스 에너지 빌딩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소양강댐 4호기 제로에너지 5등급, 그리고 본사 신관 경우도 우리가 공모해서 설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의 사로에서는 성남 정수장이 제로에너지 1등급인데 5등으로 나왔네요. 1등급을 목표로 해서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새로운 녹색 건축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로 짓는 목조 건물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의 90% 이상이 다 목조 건물로 짓게 되는데, 우리가 나무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할 것 같고 지진에 약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에 나오는 그 구조용 집성판 CLT 공학 목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교 적재층의 목재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향후에는
고층 건물까지도 목재 건물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러한 목재 건축으로 짓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시설했을 때의 양의 10분의 1 정도의 탄소 발생으로 해서 90% 이상의 탄소 저감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철골과 목재 건물이 하이브리드라 하는 방식으로 해서도 탄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물과 그런 우리 공사의 저탄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